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부터는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영역 3 단원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영역 3의 제목은 사회변화와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세계화, 아니면 문화, 또는 민족, 미래 이런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역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 대단원 7, 8, 9단원이 들어가게 되고 7단원에서는 문화와 다양성, 8단원에서는 세계화 관련한 이야기, 9단원에서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 205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이제 이 문구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핵심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핵심 표현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거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될 거고 다문화 사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역에서는 문화, 세계화,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7단원인 문화에서는 문화권, 문화변동,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8단원 세계화에서는 세계화, 국제사회 행위의 주체, 평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9단원 지속 가능한 삶에서는 인구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삶의 방향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7단원인 문화와 다양성 보겠습니다. 대단원 7단원인 문화와 다양성은 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중단원의 제목을 보면 1.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2.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3.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4.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그리고 삶의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단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화권의 의미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권이라는 제목으로 단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고 만들어낸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다른 생활 양식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 같은 그런 명절.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은 권역, 지역 할 때 권자거든요. 그래서 문화권은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주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 범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은 보통 높은 산맥, 대하천, 큰 하천, 그리고 거대한 사막 같은 것들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이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높은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과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교과서를 보면 이런 장벽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환경과 산업과 종교 같은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런 기후들, 지형, 산이 많은 지형, 같은 자연환경, 그리고 산업과 종교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자연 환경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연 환경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연 환경은 사람들의 의식주와 같은 생활 양식에 문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옷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자, 의복은 기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온에 유리한 털옷, 가죽옷 같은 것들을 입고 더운 지역에서는 덥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문화권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 음식 또한 그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는 지역, 잘 자라지 못해서 가축을 키우는 지역,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는 지역에서도 쌀을 키우는 문화와 밀을 키우는 문화는 다른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쌀과 밀이 잘 자라는 그런 곡식이 잘 자라는 지역에서는 밥과 빵, 국수 같은 곡물과 관련한 음식 문화권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서 소나 양 같은 그런 목축을 하는 곳,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고기, 유제품과 관련한 음식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가옥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통 가옥도 자연 환경을 반영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자연 환경과 인간이란 단어에서 배웠었는데 사막에는 흙이 많으니까 흙으로 만든 흙벽돌집을 지었고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타이가라는 식렵소리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가지고 만든 통나무집, 높은 산지 지역에서는 돌로 만든 집, 가축을 기르는 지역에서는 가축의 털과 가죽으로 집을 짓는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프리카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쪽에 사하라 사막이라는 엄청 큰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 문화, 그리고 중남부에 있는 문화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생활 양식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서 문화적인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권입니다. 인문 환경에는 대표적으로 산업과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10페이지에 보면 산업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업의 영향을 받아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산업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어디에서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서 문화권이 형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산업이 농경이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대부분 추수를 하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그 지역에 살아야 추수를 하겠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노동을 필요로 해서 공동체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작한 작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음식 문화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이라는 곡식을 계속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쌀로 만든 음식들이 많이 발달을 한 겁니다. 반면에 곡식을 기르지 못하고 목축을 하는 거예요. 유목이 중심이 되는 문화권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오가며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만약에 소를 키우는 문화가 있다. 그럼 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자라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풀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의 풀을 소가 열심히 뜯어먹겠죠?
이 지역의 풀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소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 지역의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풀을 뜯어먹고, 그러면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 동안에 처음에 풀을 뜯어먹었던 이 지역에 다시 풀이 자라게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이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목민,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런 유목민들은 의복, 옷, 음식, 가옥, 집의 재료들을 대부분 가축으로부터 얻어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지역에서는 소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뭐 옷을 만든다거나 집을 짓는 데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상공업은 상업과 공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전부 다 거대한 사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1차 생산물, 자연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는 1차 생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 활동을 하는 곳과 주거지가 분리돼서 출퇴근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 도심 같은 것들이 되고, 이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주거와 관련한 그런 경관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과 의복은 상점에서 구매해서 얻는 등 농경과 유목 문화권이랑은 다른 문화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212페이지는 종교랑 관련한 내용이에요. 자, 종교. 여러분들도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종교는 인간의 가치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오면서 독특한 문화 경관과 관습을 형성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주민의 생활 양식과 사회 제도가 다르고, 종교 건축물 등 종교 경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하는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게 되는 건축물과 또는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들고 있는 것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게 되는 이 사람들이 몸에 걸친 것들,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옷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와 관련한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종교는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농작물의 종류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먹는 음식을 제한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전 세계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두 개의 종교를 보면,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소라는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신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로의 길거리를 걷다가 소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성한 동물인 소를 잡아먹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예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햄버거를 책임지는 맥도날드와 같은 그런 햄버거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했을 때는 소고기를 넣은 패티를 절대 팔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만 팔고,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는 절대 돼지고기를 넣은 햄버거를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화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과서를 계속 보면
종교가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는 선호하는 종류의 가축, 농작물도 같이 전파가 되고 종교적인 경관도 넓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주요 종교를 기준으로 문화권을 구별하게 되면 크리스트교, 기독교와 성당을 다 합친 거예요.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슬람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2010년대쯤에 조사를 한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 크리스트교가 32%, 이슬람교가 22%, 힌두교가 13%, 불교가 7%, 기타가 23% 정도로 나타나게. 그러면 대단원 7단원 중에 중단원 1단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